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참고에서 전이에 의한 활성화 에너지 변화, 그죠? 요거에 대해서 참고의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보면 이제 뷰틀러 볼머라는 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를 좀 간략히 좀 봅시다. 그래서 앞에 참고 결과를 이용해서, 참고 결과라는 게 이제 산화 반응은 전이를 에타만큼 전이를 낮추었을 때 활성화 에너지 변화는 산화 반응일 때 요랬고, 그렇죠? 환원 반응일 때는 요랬죠? 그렇죠? 그래서 전이와 전류 밀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요게 이제 뷰틀러 볼머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전이가 이 평형 전이로부터 평형 전이로부터 에타만큼 벗어났을 때, 그렇죠? 원래 이제 G 스타는 여기잖아요. 그 시작점과 종료점에서 이렇게 평형 전이 있을 때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활성 에너지 G 세타였죠? G 스타였죠? 근데 여기가 산화 반응이고 여기가 환원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산화 반응, 환원 반응. 그래서 보면 산화 반응일 때는 이 종료 시점을 이렇게 에타만큼 전이를 낮추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점, 요 포물선과 요 포물선이 만나는 요점이 여기가 G 스타에서, 그쵸? 요만큼을 뺀 거죠. 그러면 여기가 G 스타 마이너스 알파 N F 에타다. 그쵸? 다음에 환원 반응은 이쪽으로 가는 환원 반응이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여기와 여기 차이를 말하는 거죠. 요거를 해보면 G 스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N F 에타다. 그렇죠? 요거 두 개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RNU식 관계식으로부터 그 반응 속도 상수 K 플러스, 즉 산화 반응에서의 속도 상수 K 플러스, 환원 반응에서의 K 마이너스 값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면 K 플러스는 K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G 스타 RT잖아요. 그렇죠? 근데 활성 에너지가 산화 반응일 때는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여기를 대입을 해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0 익스포넨셜, 그렇죠? 마이너스 G 스타 마이너스 알파 N F 에타 RT, 그렇죠? 요거를 해주면, 풀어주면 K0 exponential 마이너스 G 스타, 그죠? 플러스 알파 N F 에타, 이렇게 되죠? 이걸 다시 또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K0 exponential 마이너스 G 스타 RT 플러스 RT 분의 알파 N F 에타, 그죠? 요게 또 어떻게 이거를 풀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K0 exponential T G 스타 곱하기하고, 그죠? exponential T분의 알파 N F 에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죠? 맞죠? 맞잖아요. 봐봐요. exponential A 곱하기 exponential B는 뭐예요? exponential A 플러스 B잖아요. 맞죠? 응? 그렇죠. 그러면 요게 A, 요게 B고, 그렇죠? 요게 A 플러스 B고, 이해 갔죠? 그러면 K0, 이걸 다시 쓰면
요게 뭐예요? 여기 K 이퀄리미언트. 왜냐하면 이제 평형전이기 때문에 K 플러스 K 마이너스는 K 이퀄리비움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K 이퀄리비움 이게 평형 상태에서의 반응 속도 값, 속도 상수 값,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보면 K0 exponential 마이너스 스타 RT 요거를 환원 반응이죠.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해요. 치 대신에 K0 exponential 마이너스 G 스타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 F 에타 RT 자, 그죠?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풀어 써볼까요? 하면 자, exponential 마이너스 G RT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NFN 분의 RT 되죠. 요게 K 이퀄리비리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대입해주고 그냥 해주는 거라. 자, 그 다음에서 이제 이렇게 구했고, 자, 이걸 산화 반응에서의 K 플러스 값, 환원 반응에서의 K 마이너스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A는 1제곱센티미터 그리고 CR, COC의 조건 하에서 7.3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유도를 해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뭔가 어떤 식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정확히 이렇게 유도하는 것은 제가 좀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결과적인 식이 이렇게 된다.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류와 전일 관계에서 뷰틀러 벌머식이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뷰틀러 벌머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환원전류, 산화전류 그리고 자, 평형전류부터의 자, 에타 값에 대한 전류 밀도에 대한 x축, y축 이런 그래프가 되고 해서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과전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평형 전위로부터의 이제 변화량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에타라고 해서 불렀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과전압이라고 해요. 과전압. 그러니까 평형 전위에서 전압이 바뀌면, 그러니까 평형 전위에서 거기에 전압이 있는데 그것보다 적거나 많거나, 그죠? 그 변화량을 이제 과전압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과전압은 어떤 크기의 전류 밀도 I를 흘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분의 전기 에너지를 이제 반영한 양이다. 그래서 물의 전기 분해를 생각해 볼 때 산소나 수소의 발생 정도가 이제 눈으로 딱 전기 분해할 때 눈으로 딱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자, 요 정도의 이상의 전류가 필요해요. 요 정도. 자, 그렇죠? 요거를 10-4승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림 자 7.5에서 물의 전기 분해에 요게 잘 맞다고 하면 자 I0 그쵸? I0가 10-9승 암페어 제곱센티미터라면 요거 말하는 거죠? 하면 과전압의 크기가 산화환원 반응 모두 자 10-9승 자 10-4승 자 요만큼이 필요하다고 했죠. 전기 분해할 때 10-4승 이렇게 그으면
요 정도 하면 한 0.3 정도로 이렇게 딱 X축이 맞는데요. 그래서 자, 그러면 환원 반응 모두 0.3V, 0.3V. 그래서 표준 전극전이 E제로로부터 예상되는 최소 전압이 1.23V. 그러니까 물의 전기 분해에서 최소로 필요한 게 전압이 1.23V예요. 그래서 0.3 플러스 0.3 과전압의 합 0.6V를 자 여기다가 0.6V를 더해야 1.83이 되죠. 요거를 전압을 걸어야 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즉 전기 분해가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과전압을 좀 더 가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자 I0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면 얼마나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그 그래프라 되게 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냐 하면 2.0.27 요 합과 요 합이 한 0.27 정도 되나봐요. 그래서 더하면 요 정도를 줘야 이제 전기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자 필요한 전압보다 더 많은 전압을 가해야 그래야 전기분해가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전압의 크기는 주로 교환 전류 밀도 I0의 크기로 정해진다. 그래서 I0 값을 좌우하는 것은 요 활성화 에너지죠. 활성화 에너지. 그죠? 요 I0는 자, NFK 그 평형 전위에서의 속도 상수, 그다음에 농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이거를 요게 자 이렇게 되죠. 이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활성화 에너지 값으로 인해서 여기 좌우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자 익스포넨셜이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G 그렇죠? 이 값이 엄청나게 이 식에서 엄청나게 크게 좌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의 식은 전자교환의 활성화 에너지밖에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전극 반응은 자 요거는 다 상수고 우리가 알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자 그 전위에 따라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식에서는 겉보기로 봤을 때는 자, 활성화 에너지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즉 전자의 교환의 활성화 에너지밖에 생각되지 않지만은 전극의 반응에서는 반응 물질의 흡착, 그죠? 그 전극에서 물질이 얼마나 이렇게 잘 도달하는가, 흡착, 그리고 전자가 얼마나 교환되는가, 그리고 결합의 개혁, 그리고 표면으로 확산, 그리고 새로운 결합의 형성, 그 다음에 생성물의 탈착 등의 복잡한 반응을 거쳐서 각각 항목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활성화 에너지가 교환 전류 밀도 I0의 크기를 나타내고 그리고 전기분해의 과전압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식으로 인해서 단순히 이 전류 밀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활성화 에너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것 이외에 다양한 이런 전극반 이런 것들이 다 반응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 활성화 에너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활성화 에너지에 의해서 전극의 반응이 결정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전부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책에서도 간단하게 나와서 이런 반응으로 전극 반응이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래서 자 같은 전기분해 반응에서 이제 흡착과 탈착의 난이도, 즉 표면 확상의 속도,
그리고 전자균의 속도 등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전극의 소재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과전압의 양상에 대해서 변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밑에 표실점 1 물의 전기분해에 관계된 과전압을 이렇게 보면 그죠? 전극에 따라 전극 물질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과전압에 또 이렇게 다르다. 네. 그런 걸 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어떤 인자들에 의해서 전극 반응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전자 이동과 물질의 이제 수송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단일 전지를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전해질 있고 요 전극 그렇죠? 요 전극에 어떤 전자가 이동하고 요 전해질이 얼마만큼 전극에 수송되는 거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도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어떤 전해질에 있던 많은 인자들이 반응 물질들이 전극으로 많이 가까이 갈수록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전자 이동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렇죠? 전류는 커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 장에서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극의 전위는 전원 스위치 하나로 수볼트의 범위로 간단하게 바뀐다. 그리고 과전압, 에타를 아주 조금씩 바꾸면 이론상 전류가 크게 증가한다. 봐봐요. 여기에 이제 요게 증가하게 되면 그렇죠? 이 전류 밀도가 크게 증가하겠죠? 이거는 익스포넨셜이잖아. 익스포넨셜 x. 익스포넨셜 s가 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렇죠? xy. 그러니까 자, 이거 배웠지 않나? x축 y축이면 y는 이의 x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에타 값이 과전압이 조금만 증가해도 이 전류의 값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요 식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가 0.5, 에타가 0.1V만큼 커지면 전류의 값은 n이 여기 1이라고 했을 때 7배가 증가하고 n이 2라고 했을 때는 50배가 증가된다. 이론상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에타를 1V로만 바꿔도 전류값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요 식에 의해서 가정이 또 들어가 있어요. 가정. 그렇죠? 가정. 왜냐면 전극 표면에서는 반응 물질의 농도가 언제나 일정하다고 우리 아까 전에 가정을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큰 전류를 흘려도 반응 물질의 표면의 농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전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네, 그 말입니다. 네. 식에서는 이 과전압 즉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가 크게 증가하긴 하지만은 식의 이론상 그렇지만은 여기서 가정이 들어가 있다. 요 전극 표면에 반응 물질 농도가 일정하다라는 가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증가해도 그만큼 전류 밀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수송과 전류. 이제 물질 수송과 전류. 자, 봅시다. 전류가 이제 흐르기 위해서는 이제 반응 물질이 전극 표면에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했죠. 자, 보면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제 안 그릴게요. 있으면 여기에 전극이 있죠. 이렇게 있고, 그러면 자, 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요 산화 반응에서 전해질 안에 있는 물질들이 전극 표면에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반응 물질의 어떤 수송이 필요하다. 그죠? 그리고 전류의 크기는 자, 계면에서의 전자 교환의 속도와, 그죠? 그리고 물질 수송 속도 가운데 자, 늦은 쪽의 속도로 정해진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따로 이렇게 좀 확대시켜 보면, 그렇죠? 보면 여기서 전극과 전자를 이제 이동하는 그 속도와, 그렇죠? 플러스 전자 이동 속도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질들이 전극적으로 이동되는 속도, 물질 속도, 물질 수송 속도, 요 두 개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전류의 크기, 그렇죠? 전자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즉 전자 이동 속도라는 게 전자의 교환의 속도예요. 그렇죠? 빠르면 빠를수록, 그렇죠? 빠르면 빠를수록 자, 전류의 크기가 증가할 거고, 그리고 이 물질들이 자, 여기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반응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둘의 속도 중에서도 빠른 속도보다 늦은 속도에 의해서 이 전류의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봐봐. 예를 들면 전자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요. 매우 빨라. 근데 얘가 느려. 근데 자, 전극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 이동 속도와 물질의 수송 속도가 두 개가 만족을 해야 돼. 그렇죠? 뭐 얘는 빨라가지고 여기서 막 전자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응하는데 물질이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럼 전기 반응이 자,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자, 이 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속도 단계에서 이 전류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순간적으로라도 자, 전류가 커지게 되면, 즉 반응 속도가 커지게 되면 전극 가까이에 있는 반응 물질의 양이 점점 줄게 되기 때문에 전류의 양이 감소된다. 자,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렇죠? 순간적으로 반응 속도가 막 커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극 가까이 계면에서는, 그렇죠?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이 모자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순간에 여기 있는 물질들이 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응이 감소가 돼서 전류의 양이 감소한다.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전극인데, 그렇죠? 전극 가까이 계면에서는 자, 전자의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전해액이고, 그리고 전자 이동 바로 옆에서 이제 물질의 수송이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전자 이동이 자, 갑자기 반응이 너무 빠르게 확 돼버리면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들이 없어서 순간적으로는 전류의 양이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반응할 수 있는 물질들이 여기서 공급을 계속 이렇게 해주면 다시 또 반응이 일어나고, 네, 그런다는 겁니다. 네, 뭐 좀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시간이 좀 돼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